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65세는요, 평균 90세 이상 삽니다. 100세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통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치, 5년마다 발표되는 경험 생명표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폭 늘어난 평균 수명,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평균 수명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연금, 치매, 파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자 치료까지 4가지를 긴급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험 생명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 생명표는요,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제 가입자들의 실제 결과, 예컨대 질병이 얼마나 생기고 언제 많이 생기고 사망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까지 살고, 자,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대다수지만 가끔씩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결과 통계치가 바로 경험생명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5년 단위로 발표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험생명표는 10회차입니다. 5년 단위에서 10회차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0세에 태어났다, 0세 출생자 기준으로 지금부터 남자가 86.3세, 여자가 처음으로 90세를 넘었습니다. 90.7세를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5년까지의 계속 경험 생명표에 업데이트된 것을 보면 평균 수명은 그림에서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죠. 평균 수명은.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 수명과 평균, 여자 수명 평균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20년 전에는 8년의 차이가 났는데 그 다음에 15년 전에는 약 6년의 차이가 나고 계속 5년 이하로 떨어지더니 이번에 4.4년의 남녀 수명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산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게 살 거다. 그 대신 평균 수명은 같이 길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또 생명 경험표는, 경험 생명표는 5년마다 한 번씩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전 경험 생명표와 지금의 경험 생명표, 20년 후인 지금의 경험 생명표에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전 경험 생명표에는요, 남자 평균 수명이 76.8세였어요. 여자는 84.4세였는데 20년이 지난 이번에 발표된 경험 생명표는 남자가 20년 전보다 무려 10년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여자는 6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결과로 남자는 크게 늘어났고 여자는 남자보다는 덜 늘어났지만 어쨌든 남녀 공이 평균 수명은 증가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 수명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오래 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65세,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65세 많죠? 또 뭐 60세도 상관없겠죠. 곧 65세 될 테니까. 지금 65세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을 나타나 있는데, 지금 65세 평균 수명은요, 남자가 88.7세, 여자가 92.1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5세라면 남자, 여자 평균 90세 이상을 산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지난 20년 전의 평균 수명보다 20년 후인 지금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10년, 여성은 6년 가까이 증가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5세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모든 의학 기술의 발전이 스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65세, 70세, 85세 계속 살면 평균 수명도 덩달아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65세의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은 90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곧 100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부터, 지금 65세는 지금부터도 20년, 30년입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노후 참 길죠. 그런데 앞으로 더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긴 노후, 앞으로 더 길어질 노후, 무엇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을 4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 때문에 부부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돈 때문에, 자, 이것은 뭐 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나 돈은 부족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주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한쪽에서
돈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노후가 되면 자식들 다 책임 끝났지, 이제 각자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어느 한쪽이 돈을 꽉 쥐고 있으면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항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부부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금도 각자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즉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위주로 연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정주부라든지 경제활동에 소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이 나중에 노후에 서로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각자 연금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각자 연금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아내의 연금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소득으로 아내의 연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금은 최소 5년을 착실히 준비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매달 얼마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 5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각자 연금을 형편껏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영상은 이따 제가 이 영상 말미에 링크를 좀 해 놓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살다 보면 특히 노후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산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속은 아닙니다. 멀쩡히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을 처분을 할 수 못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자산 동결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매죠. 자, 치매가 갑자기 걸렸어.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 번이 뜨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파산입니다. 노후에 파산 많습니다. 사기에 걸린 경우도 많고요. 그만큼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이 노후의 파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동결되거나 자산이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대비책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부부의 자산들이 어느 통장, 어느 은행, 또 어떤 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공동재산화, 가능하면 단독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주로 큰 재산들은 좀 공동재산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계속 나오잖아요. 뭐 치매 파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연금이나 이런 개별적인 상품은 소소한 것들은 좀 뺄게라 하더라도 큰 재산들의 좀 공동재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 3번째는 이것은 조금 뭐 까다로운 것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로 좀 알아보십시오. 성년 후견인 제도도 있고 또는 신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특히 치매 등등과 관련해서 미리 좀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좀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노후가 길어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갈수록 심지어 20년, 30년 또 계속 증가하죠. 100세, 그러면 뭐 30년, 40년일 수 있는데 이때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자칫하면 힘들게 지금 준비한 연금이 나중에 휴지,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휴지가 될 수 있다. 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을 점검해 보십시오.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연금이 지급이 개시된 이후, 주로 한 65세부터 받잖아요.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 내 돈이 불어나면서 끄집어 쓰는 연금이 있고, 또한 이때는 환금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연금 지급 이후에 불어나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목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연금, 환금성, 이런 것들을 갖춘 연금이 있고, 반대로 연금 지급 이후에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질 가치가,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뭐 몇 년은 상관없지만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돈을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똑같은 돈을 지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년, 30년을 되돌아봐도 돈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째는 내가 연금인데 만약의 경우 목돈을 활용할 수가 없어. 황금성이 제로야. 자, 그런 것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 가치 하락,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을 꼭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즘 치명적인 질환, 여러 가지 의학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치료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내가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죠?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중입자 치료, 암이 발병됐을 때 암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중입자 치료 기술 다 이야기 드렸었죠. 이 중입자 치료 기술은 지금은 고정형밖에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암, 예컨대 전립선 암 등등 같은 고정된 암만 치료하는데 조만간에 이게 회전용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회전용 시설이 들어오면 고정된 암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암, 우리가 예컨대 뭐 췌장암, 위암 이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입자 치료가 한 번 할 때 500만 원, 총 12회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때 6천만 원이 들죠. 자, 이 6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게 실손의료비에 가입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실손의료비는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뭐 가입 언제 했느냐에 따르겠지만 최대 한 5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됩니다만 통원인 경우에는 20만 원밖에 안 돼요. 1회당.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는 입원 치료가 아니고 통원 치료입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내가 해야 하는데 만약 실손의료비밖에 없다면 2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한 해당.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상당히 조금 안타깝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으면 이런 정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특약 가운데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특약에 가입하면 이 중입자 치료비도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새로 가입할까? 보험 자체를? 자,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보험이 가입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보험료가 비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특약은 기존의 보험에 해당 특약만 정액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을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